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남긴 흑역사, 산업화 초기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바로 주택 문제였습니다. 주택 문제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한국 현대사에서는 여러 흑역사들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6화에서 다룰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생존권 투쟁 사건입니다.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요. 무려 10만 명의 인구를 판자촌에 몰아넣어 폭발했던 그때의 그 사건. 빈민 노동자층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의 끝을 볼 수 있는 가슴 씁쓸한 사건, 자세한 내막 들어가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이전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 5부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6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비율, 특히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당시 서울시는 이 수많은 인구를 수용할 역량이 안 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주택 문제였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노동자 계층들이었기에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동네의 비탈길이나 언덕길에 판잣집을 대충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서울시내 비탈길과 언덕길 곳곳에 판자촌이 형성됩니다. 이 주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었고, 서울시에서는 판자촌을 철거하고 이들에게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시민 아파트를 세우지만 부랴부랴 세우느라 태반이 부실공사였죠. 꼭 부실공사 여부를 떠나서 이 시민 아파트 분양가가 당시 판자촌에서 생활하던 노동자 계층들의 경제력으로는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 아파트는 판자촌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중산층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되었고, 판자촌에 살던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분들은 그저 생활터전을 잃기만 했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터전을 잃은 이 노동자 계층을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 변두리 혹은 근교 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서울 변두리는 2군이었고 정부가 노동자층을 이주시켰던 메인은 지금은 성남시이지만 당시에는 광주군이었던 남한산성 및 비탈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일정 기간 이곳에 머물면 근처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싼 이자로 분양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이 남한산성 및 성남 쪽에 서울에 있던 무허가 판자촌 사람들을 싹 다 모으니 그 규모가 자그마치 10만 명이었습니다. 1969년 9월 1일부터 광주 이주가 시작했고 10만 명이 모인 남한산 기슭 비탈길 동네를 광주 대단지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남한산이 넓은 산이긴 하지만 10만 명이 모이기엔 비좁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산 전체가 아니라 비탈길 일부인데요. 그냥 야밤에 군용트럭이 와서 서울 시내 판자촌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태워서 광주 대단지로 후송했고 기존의 판잣집을 그대로 철거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임시 거주지인 광주 대단지 쪽으로 가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고 텐트만 있던 겁니다. 텐트에서 거주하라는 거잖아요. 별 수 없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겨우겨우 집 같지도 않은 집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서울이 아닐 뿐 다른 지역의 판자촌이 만들어졌을 뿐이었죠. 판잣집도 만들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은 그저 텐트에서 살고요. 상하수도 그런 거 없었고요. 포장도로 그런 것도 없었죠. 집도 제대로 된 집이 아니고 포장도로도 없는 흙길에, 그것도 경사진 곳에 비나 눈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나 한국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태풍도 오고 그럴 땐 그냥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여름철 전염병과 부패현상, 겨울철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당시 행정당국의 기본 방침은 인구 10만 명이 모이면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다였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나온 철거민도 철거민인데 부동산 브로커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된 일반 입주자 비율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도 산산이 깨진 낙원의 꿈, 난민들은 서럽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낼 정도였죠. 이 기사의 부제는 생활터전 없어 시내로 교통 불편하고 공공시설 마련 안 돼 였죠. 1969년 이주하기 시작해 1971년이 되면은 그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5만 명 중 취직자는 5%에 불과했다죠. 여기서 행정당국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버렸는데요. 경기도청에서 이 광주 대단지 쪽박촌에 사는 난민들한테 토지세 납부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원래 토지세는 토지 대금 이름으로 납부하기로 처음 신청했을 때 상호 합의되었지만 광주 대단지는 차마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질 않았고, 심지어 고지서에 적힌 토지 대금 액수는 처음 약속된 액수의 몇 배는 더 높은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일시불로요.
광주 대단지에 살던 사람들은 전성천 목사를 중심으로 7월 17일 불화가격시정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토지대금 인하와 납부일 연장, 그리고 취업 알선 등 이전에 당국에서 약속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해달라고 진정서를 보냈는데 경기도청은 해줄 것처럼 하더니 뒤로 가면은 입을 싹 닫았죠. 오히려 경기도청은 세금을 더 올리자 시정대책위원회는 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8월 10일 3에서 6만 명의 주민들이 대궐기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며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 우리의 대변자 국회는 잠자는가, 100원에 산 땅 만원에 파는 폭리를 하지 말아라 라는 표어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애초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과중한 세금과 토지대금이나 주택문제 해결 등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때 양탁식 서울시장이 중재하러 나서기로 합니다. 광주 대단지 주민들은 양탁식 시장의 도움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양탁식 시장이 늦는 바람에 안 오는 줄 알고 착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고 그들의 분노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주민들은 성남파출소, 출장소, 사업소 등을 무단 점령한 후 관공서 파괴 및 방화를 저질렀고 경찰들조차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용 트럭을 탈취해서 광주 대단지를 돌아다니며 시위 행렬을 이어나갔죠. 성남 출장소 건물 1동과 서울시 광주 대단지 사업소 유리창과 기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피해는 22대로 이 중 4대 소실, 시형버스 5대 대파, 소규모 파손이 13대였죠. 이 웃푼 게 시위대와 경찰 길동대가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참외 트럭이 지나가자 배고픔에 너무 오래 굶주렸던 시위대들이 대열을 이탈해 트럭을 습격, 참외를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도착한 양탁식 서울시장과 정부가 부랴부랴 투입한 경기도지사와 내무부 차관까지 동원되어 위원회 간부들과 만나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며 구호 양곡 확보, 생활보호자금 지급, 도로 확장, 공장 건설, 세금 면제 등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주민들을 달래는 일환에서 광주 대단지가 1973년 지금의 성남시로 분리 독립한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관공서 파괴 및 방화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위 주동자 22명은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1970년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과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이면, 주택 문제의 병폐와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은 흥미로운 게 한국 현대사에서 대규모 시위는 대부분 반독재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항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은 독재와 민주화와는 상관이 없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불만을 터뜨린 대규모 무력 시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화 계열 역사학자들조차 광주 대단지 사건을 폭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물론 폭동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기에 적절한 역사적 해석이 아직 정립되지 못해 그저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2021년 3월 성남시는 이 사건을 8.10 성남 민권운동으로 공식 명칭을 제정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에게 광주 대단지 사건 용어가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성남에 가면은 광주 대단지 사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박물관이나 비석 하나 없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광주 대단지 사건을 중점으로 삼은 성남 시립박물관 혹은 성남 역사박물관 건설이 이제 진행된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접했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이 흑역사 또한 계속 기록되어 전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